시장을 이기려다 잃는 건 기술이 아니라 시간이었습니다. 주식을 오래 하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실수가 있습니다. 손실이 나면 빨리 회복하려고 더 공격적으로 들어가고 수익이 나면 더 큰 수익을 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장을 이기려고 할수록 시장에 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천천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월터 슐로스라는 투자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50년 가까이 시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겁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기업의 성장을 맞출 수 없다는 것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가격이 낮은 것만 샀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시장이 언제 돌아올지 몰랐지만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르면 더 오를 것 같고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은 그 느낌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준만 남겼습니다.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았습니다. 단순했지만 지키기는 어려웠습니다. 시장이 오를 때 그는 팔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살 때 그는 돈을 들고 있었습니다. 시장이 떨어질 때 그는 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팔 때 그는 주식을 모았습니다. 그는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의 실수를 기다렸습니다. 시장이 흥분했을 때 그는 조용했습니다. 시장이 패닉에 빠졌을 때 그는 움직였습니다. 그 움직임은 느렸습니다. 천천히 확인하고 천천히 샀습니다. 급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움직이면 실수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가 주식을 살 때 본 건 숫자였습니다. 장부 가치와 시장 가치의 차이였습니다. 그 차이가 충분히 크면 샀습니다. 작으면 넘어갔습니다. 그 기업이 무엇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성장할지 안 할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싸냐 비싸냐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순했습니다. 단순하다는 건 쉽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하다는 건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복잡하면 흔들립니다. 변수가 많으면 불안해집니다. 불안하면 기준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복잡한 걸 피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기업을 피했습니다. 그냥 싼 것만 샀습니다. 그가 산 주식 중에는 오르지 않은 것도 많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그대로인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다렸습니다. 손절하지 않았습니다. 가격이 가치보다 낮으면 계속 들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시장이 알아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언젠가가 언제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기는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테드 웨슬러라는 투자자도 비슷한 방식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아이디어를 찾는 데 시간을 썼습니다. 하루에 500페이지 이상을 읽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찾은 건 남들이 놓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찾고 나서도 바로 사지 않았습니다. 가격이 맞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는 좋은 기업과 좋은 가격을 따로 생각했습니다. 좋은 기업이라도 비싸면 사지 않았습니다. 나쁜 기업이라도 충분히 싸면 샀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내는 가격과 나중에 돌려받을 가치 사이의 거리였습니다. 그 거리가 충분히 멀 때만 움직였습니다. 시장이 열광할 때 그는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사고 싶어 할 때 그는 팔 생각을 했습니다. 시장이 공포에 빠질 때 그는 움직였습니다. 모두가 팔고 싶어 할 때 그는 살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감정의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외로웠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하니까 이상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외로움을 견뎠습니다. 그가 읽은 것 중에서 실제로 투자한 건 극히 일부였습니다. 100개를 읽으면 1개 정도만 샀습니다. 나머지는 넘어갔습니다.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기준에 맞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비싸면 넘어갔습니다. 아무리 싸도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갔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건 사지 않았습니다. 이해한다는 건 설명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왜 샀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샀습니다. 설명할 수 없으면 자신도 모르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는 걸 사면 불안합니다. 불안하면 오래 들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해할 수 있는 것만 골랐습니다. 그가 한 종목을 사기 전에 하는 일은 조사였습니다. 그 기업의 재무제표를 봤습니다. 10년치를 봤습니다. 매출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익이 어떻게 변했는지, 부채는 어떤지, 현금은 어떤지 다 확인했습니다. 경쟁사도 봤습니다. 같은 업종의 다른 기업들과 비교했습니다. 누가 더 효율적인지, 누가 더 안정적인지 비교하고 나서 판단했습니다. 산업도 공부했습니다. 그 산업이 성장하는지 정체되는지, 진입장벽이 있는지 없는지, 규제가 있는지 없는지. 산업을 이해해야 기업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산업이 어려우면 기업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는 산업부터 공부했습니다. 경영진도 봤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주주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과거 기록을 봤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봤습니다. 말은 바꿀 수 있지만 행동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 기록을 믿었습니다. 이 모든 걸 하고 나서 확신이 들면 샀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적게 샀습니다. 1년에 몇 개 안 샀습니다. 그런데 산 것은 크게 샀습니다. 집중했습니다. 확신이 있으니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해티 그린이라는 투자자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까지 활동했습니다. 그 시절 여성 투자자는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만의 기준을 지켰습니다. 그는 현금을 많이 들고 있었습니다. 투자 기회가 없으면 가만히 있었습니다. 현금을 들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자도 거의 없습니다. 수익도 안 납니다. 그런데 그는 현금을 계속 들고 있었습니다.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그 기회는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몇 년에 한 번 왔습니다. 공황이 왔을 때, 전쟁이 끝났을 때, 시장이 무너졌을 때, 그때 그는 움직였습니다. 시장이 폭락했을 때 그는 돈을 빌려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급하게 돈이 필요했습니다. 담보를 내고 돈을 빌렸습니다. 그는 그 담보를 받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이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담보가 주식이면 나중에 그 주식을 가져갔습니다. 싼 가격에 가져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급하게 팔 때 그는 샀습니다. 천천히 샀습니다. 급하게 사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사면 비싸게 사게 됩니다. 파는 사람이 급해도 사는 사람은 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는 천천히 샀습니다. 가격을 흥정했습니다. 최대한 싸게 샀습니다. 그리고 다시 현금을 모았습니다. 다음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은 길었습니다. 5년이 걸릴 수도 있었습니다. 10년이 걸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다렸습니다.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빚이 없으니까 급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갚아야 할 돈이 없으니까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는 빚을 내지 않았습니다. 자기 돈으로만 투자했습니다. 빚을 내면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같은 수익이 나와도 빚을 내면 더 큰 수익이 됩니다. 그런데 그는 안 했습니다. 빚이 있으면 급해집니다. 급하면 실수합니다. 그래서 그는 빚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준비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현금이 있었습니다. 빚이 없었습니다.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회가 와도 못 움직였습니다. 현금이 없었습니다. 빚이 많았습니다. 급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놓쳤습니다. 복리는 말이 아니라 증명입니다. 저도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하며 이 효과를 누려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제 실제 투자 내역은 영상 마지막에 확인하세요. 시장을 이기려는 생각은 대부분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손실을 빨리 만회하고 싶은 마음, 수익을 더 키우고 싶은 욕심, 남들보다 앞서고 싶은 조급함. 그런데 이 감정들이 움직일 때마다 우리는 기준을 잃습니다. 처음에 세웠던 원칙을 잊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흐름에 휘말립니다. 오를 때 더 오를 것 같아서 비싸게 사고 떨어질 때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싸게 팝니다. 시장을 이기려고 했지만 결국 시장에 지게 됩니다. 그 패배는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조금씩 옵니다. 한 번 실수하고
또 한 번 실수하고 계속 실수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돌아온 게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투자자들은 모두 한 가지를 공통으로 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결정에서 분리했습니다. 화가 난 상태로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기쁜 상태로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준만 확인했습니다. 가격이 맞는지, 가치가 있는지, 여유가 있는지 그것만 봤습니다. 시장이 무엇을 말하든 자신의 기준만 따랐습니다. 시장이 오른다고 해서 기준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떨어진다고 해서 기준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고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음 기준을 세울 때는 확신이 없었을 겁니다.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정하고 나면 그 기준을 지키는 것만 남습니다. 시장이 오르든 떨어지든 그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기준이 옳았는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 기준을 지킨 사람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바꾼 사람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새로운 기준으로 다시 시간을 써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평생 확인을 못합니다. 계속 바꾸니까 결과를 볼 수 없습니다. 시장을 이기려는 사람은 시장의 움직임을 따라갑니다. 시장이 빠르면 같이 빨라지고 시장이 느리면 답답해합니다. 그런데 시장을 이기지 않으려는 사람은 자기 속도를 유지합니다. 시장이 빨라도 천천히 가고 시장이 느려도 계속 갑니다. 그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결과의 차이가 됩니다. 시장의 속도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빠를 때가 있고 느릴 때가 있습니다. 빠를 때 따라가면 지칩니다. 계속 빠를 수는 없으니까 언젠가 느려집니다. 그때 우리도 느려집니다. 그런데 시장은 또 빨라집니다. 그럼 우리도 빨라져야 합니다. 그렇게 반복하면 지칩니다. 자기 속도를 유지하는 사람은 안 지칩니다. 시장이 빨라도 천천히 갑니다. 시장이 느려도 똑같이 갑니다. 속도가 일정하니까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오래 가는 사람이 결국 멀리 갑니다. 기다림에는 비용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비용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수익을 낼 때 나는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시장이 오를 때 나는 돈을 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 시간 동안 기회를 놓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조급해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주식이 올랐다고, 얼마 벌었다고, 왜 안 샀냐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 불안해집니다. 나만 뒤처진 것 같습니다. 나만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잊고 따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따라 들어가면 이미 늦었습니다. 오를 만큼 오른 다음입니다. 비싼 가격에 사게 됩니다. 그리고 떨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팔고 나간 다음입니다. 우리만 남습니다. 그렇게 손실을 봅니다. 기다림의 비용을 내지 않으려다가 더 큰 비용을 내게 됩니다. 조급함의 비용을 냅니다. 그 비용은 기다림의 비용보다 큽니다. 돈을 잃습니다. 시간도 잃습니다. 다시 회복하려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갑니다. 월터 슐로스는 자신이 잘 모르는 것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기업을 피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산업도 피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것만 샀습니다. 그런데 단순하다는 건 쉽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하다는 건 자신이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있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불안하면 오래 들고 있을 수 없습니다. 조금만 떨어져도 팝니다. 조금만 올라도 팝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는 이해할 수 있는 것만 골랐습니다. 그가 이해한다는 건 설명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기업이 무엇을 파는지, 어떻게 돈을 버는지, 누가 경쟁자인지, 왜 지금 싼지.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샀습니다. 설명할 수 없으면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걸 사면 안 됩니다. 그는 분산 투자를 했습니다. 한 종목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종목을 샀습니다. 100개가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종목이 오를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쌀 것을 여러 개 샀습니다. 몇 개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개는 크게 올랐습니다.
그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모든 게 맞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절반만 맞아도 됐습니다. 절반이 맞고 절반이 틀려도 수익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맞은 것은 크게 올랐고 틀린 것은 조금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싸게 샀으니까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확신이 아니라 확률로 투자했습니다. 이게 100%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싸니까 샀습니다. 여러 개를 사면 몇 개는 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몇 개가 전체 수익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는 편하게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테드 웨슬러는 집중 투자를 했습니다. 확신이 있는 것에만 컸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은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조사였습니다. 그는 한 종목을 사기 전에 수백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그 기업의 재무제표, 경쟁사 분석, 산업 동향, 경영진 인터뷰 다 읽고 나서 확신이 들면 샀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넘어갔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 안 샀습니다. 그래서 그는 적게 샀지만 크게 샀습니다. 포트폴리오에 5개에서 10개 정도만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하나가 컸습니다. 전체의 10%에서 20%씩 차지했습니다. 집중하면 위험합니다. 하나가 잘못되면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는 감수했습니다. 대신 확신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이해를 깊게 했습니다. 그래야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양보다 질을 택했습니다. 많이 사는 것보다 잘 사는 게 중요했습니다. 100개를 대충 사는 것보다 10개를 확실하게 사는 게 나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간을 썼습니다. 하나를 사기 위해 몇 달을 썼습니다. 급하지 않았습니다. 해티 그린은 현금을 많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 현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자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현금을 계속 들고 있었습니다.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그 기회는 몇 년에 한 번 왔습니다. 공황이 왔을 때, 전쟁이 끝났을 때, 시장이 무너졌을 때, 그때 그는 현금으로 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급하게 팔 때 그는 천천히 샀습니다. 가격을 흥정했습니다. 최대한 싸게 샀습니다. 그리고 다시 현금을 모았습니다. 다음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항상 준비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기회가 언제 올지 몰랐습니다. 1년 뒤에 올 수도 있고 10년 뒤에 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현금을 들고 있었습니다. 빚을 갚았습니다. 언제든 움직일 수 있게 했습니다. 시장을 이기려는 순간 우리는 시장과 경쟁하게 됩니다. 시장보다 빨리 움직이려고 하고 시장보다 똑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장은 우리보다 크고 빠릅니다. 시장은 수많은 사람들의 판단이 모인 결과입니다. 그 결과를 이기려는 건 그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한두 번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계속 맞추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한 번 틀리면 그동안 맞춘 것이 의미 없어집니다. 큰 손실 한 번이 작은 수익 여러 번을 지웁니다. 시장을 이기지 않으려는 사람은 시장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실수를 기다립니다. 시장이 과열됐을 때, 시장이 공포에 빠졌을 때, 그때 시장은 실수를 합니다. 가격이 가치에서 멀어집니다. 너무 비싸지거나 너무 싸집니다. 그 거리가 기회가 됩니다. 너무 비쌀 때는 팝니다. 너무 쌀 때는 삽니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걸 실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너무 비쌀 때는 모두가 사고 싶어 합니다. 분위기가 좋습니다.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습니다. 그때 파는 건 어렵습니다. 너무 쌀 때는 모두가 팔고 싶어 합니다. 분위기가 나쁩니다.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때 사는 건 무섭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로 합니다. 비쌀 때 사고 쌀 때 팝니다. 그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 때까지 준비합니다. 현금을 모으고 공부하고 기준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움직입니다. 기준을 지키는 건 외롭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수익을 낼 때 나는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종목을 나는 사지 않습니다.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뒤처진 것 같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면 기준을 잃습니다. 남들과 같아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시장에 섞여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장과 같은 결과를 얻습니다. 평균적인 결과를 얻습니다. 나쁘지는 않지만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투자자들은 모두 외로웠을 겁니다. 자기 방식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했을 겁니다. 왜 저렇게 하냐고, 다르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말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방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자기 기준을 지켰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방식이 옳았다는 게 증명됐습니다. 그런데 그 증명을 보려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들은 혼자 있었습니다. 시장을 이기려다 시장에 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장을 이기려는 생각 자체가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 감정은 조급함을 만들고 조급함은 기준을 흔듭니다. 기준이 흔들리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비싼 가격에 사고 싼 가격에 팔게 됩니다. 감정은 시장의 뒤를 따라갑니다. 시장이 오른 뒤에 탐욕을 느끼고 시장이 떨어진 뒤에 공포를 느낍니다. 그래서 감정대로 하면 항상 늦습니다. 늦게 사고 늦게 팝니다. 그 사이에 손실이 생깁니다. 기준은 감정과 반대로 움직입니다. 시장이 오를 때 조심하라고 합니다. 시장이 떨어질 때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따르려면 감정을 무시해야 합니다. 무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감정은 강합니다. 논리보다 강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다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장이 오르면 다 같이 좋아합니다. 시장이 떨어지면 다 같이 무서워합니다. 그 속에서 나만 다르게 행동하는 게 이상해 보입니다.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준을 버립니다. 그리고 감정을 따릅니다. 그렇게 시장에 지게 됩니다. 한 번 지고 또 지고 계속 집니다. 그러다 보면 투자 자체가 싫어집니다. 그만두고 싶어집니다. 시장을 이기지 않으려는 사람은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기 기준을 따라갑니다. 그 기준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입니다. 가격과 가치의 차이입니다. 그 차이가 충분히 클 때만 움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기다립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준비하는 겁니다. 현금을 모으고 공부하고 기준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움직입니다. 그 움직임은 빠르지 않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움직임은 확신이 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기준에 따른 움직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삽니다. 언제 오를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언젠가 오를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립니다. 시장은 계속 움직입니다. 오르고 떨어지고 다시 오릅니다. 그 움직임 속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시장을 따라갈 것인지, 기준을 따라갈 것인지. 시장을 따라가면 편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움직이니까 외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도 같습니다. 평균적인 결과를 얻습니다. 시장 수익률을 얻습니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시간을 들인 만큼 돌아오지 않습니다. 기준을 따라가면 외롭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움직이니까 이상해 보입니다. 틀린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다릅니다. 시장보다 나은 결과를 얻습니다. 월터 슐로스는 50년 가까이 시장에 남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수많은 투자자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특별히 똑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기준을 지켰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의 수익률은 시장보다 조금 나았습니다. 엄청나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0년 동안 계속 나았습니다. 조금씩 나은 게 쌓이니까 결국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는 한 번에 크게 이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오래 이겼습니다. 테드 웨슬러는 워런 버핏에게 선택받았습니다. 그가 대단한 수익률을 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생각하는 방식이 옳았습니다. 장기적으로 옳았습니다. 한두 해가 아니라 10년, 20년을 봤을 때 옳았습니다. 그래서 선택받았습니다. 수익률이 높은 사람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옳은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수익률은 운이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은 운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을 봤습니다. 해티 그린은 당시 가장 부유한 여성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운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공황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1873년, 1893년, 1907년. 공황이 올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은 게 아니라 더 부유해졌습니다. 공황이 기회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망할 때 그는 샀습니다. 싸게 샀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시장은 항상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유해졌습니다. 준비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황이 오기 전에 현금을 모았습니다. 빚을 갚았습니다. 여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황이 왔을 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준비 없이는 기회를 잡을 수 없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시장을 이기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장의 실수를 기다렸습니다. 그 실수가 올 때까지 자기 방식을 지켰습니다. 감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기준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오래 남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시장을 이기려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기준을 지키며 천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지금 알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과는 분명해집니다. 빠르게 움직인 사람은 지쳐 있습니다. 천천히 움직인 사람은 여전히 가고 있습니다. 지친 사람은 멈춥니다. 가고 있는 사람은 계속 갑니다. 그 차이가 최종 결과를 만듭니다. 시장을 이기려는 사람은 지칩니다. 계속 움직여야 하니까 피곤합니다. 계속 맞춰야 하니까 불안합니다. 그런데 언젠가 틀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쌓은 게 무너집니다. 한 번의 실수가 여러 번의 성공을 지웁니다. 시장을 이기지 않으려는 사람은 편합니다. 자기 기준만 확인하면 되니까 단순합니다. 기다리면 되니까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오래 가는 사람이 멀리 갑니다. 투자에서 이기는 건 시장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자기 감정을 이기는 겁니다. 조급함을 이기는 겁니다. 외로움을 이기는 겁니다. 그걸 이긴 사람이 남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영상 내용과 별개로 저는 개인적으로 적립식 투자를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익을 보여드리기보다는 그냥 과정을 기록해두는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개인적인 투자 기록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시간은 편을 가립니다. 조급한 사람의 편이 아니라 인내하는 사람의 편입니다. 시장을 이기려는 사람의 편이 아니라 기준을 지키는 사람의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빠르게 갈 것인지 오래 갈 것인지. 빠르게 가면 당장 결과가 보입니다. 수익이 나거나 손실이 납니다. 그 결과에 우리는 반응합니다. 수익이 나면 더 하고 싶어지고 손실이 나면 만회하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감정이 결정을 만듭니다. 오래 가면 당장 결과가 안 보입니다. 몇 년이 지나야 보입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지루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 지루함과 답답함을 견디면 결과가 옵니다. 이 영상은 한번 듣고 끝내지 않아도 됩니다. 잠들기 전에도 출퇴근길에도 복리를 이해하는 시간이 조금씩 쌓이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장을 이기려는 순간 우리는 시간을 잃기 시작합니다.